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죠. 근데 그 강세 폭이 저가 대비하지 말고요. 대략 한 시세가 붙은 그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100%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파워로직스는 지금 신고가죠. 근데 신고가라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가의 가가 도달한 이후에는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건 이걸 차트, 즉 기술적인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 조정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친근한 표현으로는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반드시 직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고가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이 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적인 분석으로 풀이를 하면 이걸 매물 소화 과정, 즉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파워로직스가 실적이 지금 좋을까요? 그건 사실 볼 필요가 없는데 한 번만 볼게요. 잘 보세요. 올해 흑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실제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근데 2020년도에 260억의 적자죠. 그리고 21년도에 140억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4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는 게 뭔가요? 자, 코로나를 아직 이겨내지 못했다. 강력한 유동성에도 파워로직스는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강세를 보인 모멘텀이 뭐죠? 초전도체죠. 제가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성장산업이죠. 그리고 2차전지가 성장산업인 이유는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용인하고 그리고 밀어주고 있는 게 어디예요? 정부예요. 각국에.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은 더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보조금을 주는 그 규모나 폭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안 주는 것도 생겼지만 지속적으로 특히나 거의 한 5년, 6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조금을 줬다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는 만큼의 보상을 지급한 겁니다. 근데 그럴 만큼 정부에서 친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에선 뭘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그 산업을 키우려고 2차전지, 즉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워로직스를 볼게요. 초전도체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나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당장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그 평균 기준치인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를 하는데 이 정도의 기간 동안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실적의 전환도 초전도체로 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상승은 초전도체 때문에 상승을 했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하락이 너무 당연하다. 물론 오늘 하락을 조장하는 기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해서 미국 연구진 초전도체 아니야 게임이 끝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2시를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했죠. 이 등락한 폭이 하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이 등락한 폭이 고가 대비해서 대략 한 40%가 넘어가요. 이런 구간을 우린 뭐라 그러죠? 뭐 물론 급락 구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린 뭐라 그럽니까?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당연히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쵸? 이게 기본적 분석으로 풀이를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 확인 과정인데 제가 다시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실적이 회복되긴 하지만 상승의 이유였던 초전도체 관련돼서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 갑니다.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예요. 왜? 고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가까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고 이런 건 모르겠고요. 단지 고가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고 제가 며칠째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고가를 체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왜 거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에 살래예요? 얼마에 살래? 얼마에 살래부터 시작해서 무조건입니다.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요, 뭐 장중에 단타하세요 이게 아니라 가격을 정해놓고, 즉 가격 전략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가격을 정해놓고 무조건 매매를 걸어놔야 됩니다. 이거를 장중에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쵸? 어떻게 한번 잡았다 그러면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무조건 지금은 보유 전략을 단기로 끌고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이런 정도의 변동성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무조건 단가 맞춰서 단기적으로 등락 보고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그쵸? 이 구간을 잡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없고, 특히나 보유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 즉 멘탈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는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 즉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작전주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단기로 먹고 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파워로직스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기법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파워 로직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달성한 이후에요. 조금 깊게 말씀드리면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시세가 필요하죠. 즉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쵸? 적게는 10에서 20% 그리고 많게는 100%가 올라서, 즉 2배가 올라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신고가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주가의 등락이 어떻다는 건가요? 등락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등락이 커지는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기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 로직스에 대한 실적 확인은 불가능하다. 물론 올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하는 상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상승의 근거가 뭐죠? 초전도체죠. 흑자 전환의 이유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흑자 전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그쵸? 물론 아까 전에 미국 연구진에서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면서 2시를 기점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거의 한국 주식시장에서 영웅급의 대접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평가를 받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선반영하는 그 평균 기준치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자, 그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정부 단에서 밀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대기업의 움직임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아직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 오늘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지만 실제 하락해야 되는 구간에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가 공략을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저가는 신고가 이후의 저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유 전략에 대한 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켰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심리, 즉 멘탈이죠. 이 심리가 안정이 되었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심리든 멘탈이든 더 중요한 건 가격이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유 기간을 내 스스로 정하는 걸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기 보유 전략, 즉 보유 기간을 내 스스로 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점이 있어야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급등락을 하는데 쫓아가는 건 단타 외적인 내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타는 단타를 이럴 때 치고 저럴 때 치지 마라, 이런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타는 손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멘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끊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이건 연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를 몇 번 해보고 단타에 대한 조회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단기 전략으로 바꾸고, 그리고 단기 전략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장기 전략의 최종 기한은 2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2달 안에 끝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에코프로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요, 2월 달에 10만원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서 2달
달 반 만에 80만원까지 즉 8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8배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하락하는데 즉 21년 말에 하락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3개월, 매물 소화 과정 즉 실적 확인 과정을 다시 거치는데 3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린 거예요. 한번 고가에 잘못 물리면 1년 간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성장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1년 정도의 고가 대비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근데 파워로직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적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단기에 끊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 전략이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서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가격이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기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 내용을 그냥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파워로직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미 단기간에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면 변동성, 즉 하방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 올라간 만큼 실적에 대한 가중, 즉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할 테니까. 누가? 투자자들이. 그쵸? 이건 세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그쵸? 자, 파워로직스를 내가 1번과 같은 이유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초전도체 어쩌고 하면서 상승이 쭉 나옵니다. 안 팔겠어요? 갑자기 기대감이 막 생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 단계부터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서 심리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기준치는 가격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급등락이 이미 나오고 있죠. 가격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자, 제가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